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또 부인의 편지에 의학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성욱 검사장을 면담하고자 합니다. 김성태의 행태로 보면 이게 편의 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고법으로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고법으로 해서 이 진위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장사미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네, 이번엔 김성태 전 회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하는 겁니까? 야당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 검찰청에서 입장문을 냈죠.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죠.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관련 계열사들 여러 곳에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거래,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혐의로는 기소를 했는데 왜 더 형이 무거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기소를 안 했느냐? 주가 조작해서 시세 차익 난 게 50억 이상이 되면은 무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다. 그런 얘기고 민주당이 지금 잘못 짚은 게 김성태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그게 더 중요한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검찰을 굉장히 무도한 집단으로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방금 리포트 전에 아프리카 어느 국가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처럼 아무나 나와가지고 국가 원수를 참칭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헌정한 지가 8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민주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뭐라도 인정을 하고 공격을 하셔야지 검찰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굉장히 부당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국가보안법 얘기를 합니다. 왜 국가보안법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검찰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검수완박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또 기소 안 했다고 처음에 뭐라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본인들이 한 일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어쨌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 수사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대변인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대북 송금이라는 키워드가 나가긴 했는데요.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올해 초였습니다. 불과 1월 달이었는데요. 쌍방울 회장이 방콕에서 인터폴에 의해 수배될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수배됐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지금
지금 수사 상황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대북 송금 대납 의혹으로 변질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뭐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예, 비판하기도 그렇게 했었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검찰의 수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처음에 불거진 사건과 달리 중간에 수사를 하다가 방향이 틀어지고 예. 스토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변인께서 왜 민주당에서는 죄가 없느냐 그것을 밝혀라 하는데 그럴 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22년 9월 달 정도의 언론 보도를 찾아보시면 쌍방울과 연관되어 있던 주가 조작 의혹 기사들이 뜹니다. 그것이 어떤 게 된 건 대북 사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협력 교류 사업에 연관이 돼서 그곳에서 800만 불이 북에 건네졌다라는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부양을 하는 이 과정에 500만 불이 이행 대금으로 MOU 체결을 하겠다라는 그 각서를 쓰면서 500만 불이 건네갔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그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에 300만 불 정도 해서 포함해서 4억이 쌍방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건네간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이 수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와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죠. 그 방북에 대납을 해준 그것이 의혹이 된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황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가 2019년이라고 제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 당선되고 이후에 당선 문제가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것이 2019년이에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이런 300만 불의 자금을 대신 내어주었을 것이라는 지금의 이 판단들이 전혀 탄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정황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린 상황들이 거는 변화되고 있는 김성태 것이 가족이가 맞느냐,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지금 답변해 다시 주셔야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그 회장이 인터폴에서 수배될 당시에 했던 증언이 뭡니까? 자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일면식도 없고 모른다라고 증언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진술이 번복됩니다. 지금 현재 증거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또는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지금 더 형량이 크게 더 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플리 바게닝, 우리 형법에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일종의 플리바게닝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을 전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 변경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위해서 깡패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민주당과 무관한 이것은 개인의 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타깃 변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검찰청 방문하고 연좌 농성하고 하면서 회유와 압박을 민주당에서 하는 거다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이제 또 김성태 회장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그 처음에 했었던 나는 이재명 일명식도 모른다 이 얘기를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이 하는 얘기도 믿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해서 그럼 진술을 바꾸냐. 변호인 다 입회하고 영상 녹화하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냐. 지금 40년 전 군부 독재 시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그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죠. 이 증거 인멸에 가깝다는 얘기. 어떻게 해석을 한다면은 자꾸만 이 밖에서 너무 세게 얘기를 하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검찰을 못 믿으면 법원 가면 됩니다. 법원 재판 결과 보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그것이고 대통령의 장모조차 법정 구속하는 법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법원을 믿고 여러 가지 사법 판단 받으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게 민주당 대표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된 경기도지사였지만은 성남시장 일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로서 한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이렇게 온 당력을 모아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오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권유를 예,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반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개인 비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개인 비리인데 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가 이런 반박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한 검찰의 수사들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대장동 저희가 시즌2로 지금 대북 송금을 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그 정적이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뭐 흠집을 내든 죽여보겠다라는 이런 심산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과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300건 의견이라고 제가 이상의 정리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이런 과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왜 재판으로 가면 되지 왜 사법방해까지 하느냐라는 얘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무도한 이런 수사 과정이 용인되어서 되겠습니까? 장모의 그 사건만 두고 볼 때도 대통령 장모가 장고 위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기 행동에 대한 부분은 왜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기소가 약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징역 1년에 머물렀다. 이 판단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저희들이 따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왜 이화영 부지사로 끝내면 될 것을 김성태 회장으로 넘어가느냐. 이 사건 전체의 얼개가 변화된 과정들을 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플리 바게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약한 표현으로 드린 거지만 이것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해서 새로운 범죄자로 타겟팅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행정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 아예 범죄를 규정한 다음에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뭐 개인 비리 수사라기보다는 이것은 야당 탄압에 대한 일환이다. 민주당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번에 또 검사들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뭐 좌표 찍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공개를 했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이건? 그래서 이게 사법 방해라는 거예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검사가 압박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좌표를 찍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위 그 극렬 지지자들,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온갖 SNS를 통한 공격 등등등 하겠죠. 그렇게 될 때 아무리 그 강골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게 되면은 검찰은 조작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간다. 항상 그 가공의 세계, 그런 세계에서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5천만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식 구조 속에서는 뭘 봐도 항상 조작이 나오고 뭔가 가공이 나오고 무리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인생관까지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법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그 과정, 물론 법원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그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예. 어쨌든 법원 믿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검찰을 이렇게 해서 앞단에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플리바겐이 한 것 같다. 그런 조작 수사한 것 같다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민주당은 전지전능한 조직이냐, 이 물음을 다시 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가 부양에 대한 쌍방울 측 주가 부양에 대한 여러 차례의 그 이익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검찰에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강압적인 이런 반인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이 자신들의 모습을 떳떳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쌍방울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른바 모욕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상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죠. 국민의힘이 사실 검찰청이나 법원 항의 방문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이시죠. 네, 누가 누구를 모욕한 것인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희석 대변인님, 저도 이제 그림 보니까 사실 뭐 드러눕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좀 정정을 해야 될까요? 드러눕는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땅에 등이 닿았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예. 뭔가 물리적으로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 통행을 방해하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세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뭐 드러눕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좌농성하셨죠. 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스스로. 왜냐하면 직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한 1년여 전까지 본인이 관장하던 외청, 법무부 외청에 가서 조작 수사 운운하면서 저렇게 연좌농성한다면 그럼 1년 동안에 그 조직이 바뀔 리는 없고 본인은 그럼 법무부 장관 할 때 뭘 하셨길래 검찰을 저렇게 놔뒀느냐, 이런 또 역공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분이 가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검찰청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모욕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사법 방해, 모욕 다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못 믿겠다는 건데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의사 표시를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박주민 의원은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뭐 모욕이다 하지만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지금 뭐 많이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동질감을 국민들이 느끼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그 면회를 한동훈 장관이 뭐 방해한 듯한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이화영 전 거부했다는 부지사 얘기였고요. 본인이 면회를 거절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으니까 아까 언론 보도 인용하셨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예. 어쨌든 뭐 면회가 거절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정확한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의 의원들이 수사 압박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외풍을 막아주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법방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검찰의 이 조작 수사, 날조 수사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해오던 민주당의 그 검찰대책위원회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예. 지금 사법방해라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사법방해가 되려고 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야 되고요. 한동훈 장관의 저런 표현이나 말씀 태도 등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엄연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비판 정서가 60% 70%에 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주말에 양 이틀 걸쳐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주말에 입장을 내는 건 좀 정치적 무게를 좀 키우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적으로 무게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주말에 이틀 연속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과하다고 봐요. 이미 한동훈 장관 모르는 국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사법의 영역을 법원 재판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넓게 보면은 검찰의 국가 형벌권 행사, 이것도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들어가야, 그래야 재판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광의로 볼 때 이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너무 과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어떤 충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표현이 굉장히 적확하고 굉장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이 소임과 연관시켜 본다면 한동훈 장관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 걸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뭐 얻은 게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더 키워주니까 민주당에서 반응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프레임이죠. 어떤 저희가 프레임입니까? 정확한 의혹 제기,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키워준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반응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저쪽에서 원하는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적해야 될 부분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그 저런 발언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검찰을 무오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에 편제되어 있던 그 모습에서 하나도 진일보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앞으로 정치하셔야죠. 그냥 법무부 장관 그만하시고. 어쨌든 뭐 한동훈을 민주당이 키워줬다는 건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죠. 사실 뭐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질 때 이후의 결과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이후에 나타나겠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